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이번 방중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방중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 북한과 중국의 두 정상이 그 의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라든가 제재 완화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가 많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형적인 특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정도 좀 봐야 되고 규모도 예. 좀 봐야 되고 좀 어떤 보도의 특성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오늘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약간 과거와 사례와 약간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을 들었습니까? 보도하는 형식이 과거와 좀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1차, 2차, 지난해 1차, 2차, 3차 세 번 했고 네. 이제 지금이 이제 네 번째 방중인데 1차, 2차, 3월 달과 5월 달에 했을 때는 여행이 끝난 다음에 보도를 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에 방중했을 때는 그 베이징에 있는 와중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날 베이징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더 서방 언론의 특성과 유사해진 것입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조금 전에 김지선 기자가 얘기했는데 예. 북한의 지도부가 총출동한 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요원들로 네. 약간 단출하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쪽에 현안에 집중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박태성 당 부위원장은 예. 외교 안보 라인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과학기술 교육 담당 최고 참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경제발전과 관련한 일정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여행을 준비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정은 3박 4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빠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1박 2일이라서 네. 큰 예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짚어주신 박태성 그 과학기술 담당 참모의 동행이 네, 네. 이제 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조금 넓히면은 경제 분야의 협력 또 그렇습니다. 나가면 대북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두고 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나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예. 이미 리수용이라든가 리용호라든가 김영철 부위원장 외무상으로서 토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박태성 당 부위원장은 제재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제재가 해제가 됐을 때 네. 북한을 경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와 관련해서 하는 참모가 3명 있습니다. 예.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박봉주 내각 총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에 연결되어서 북한을 첨단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담한 꿈의 참모가 박태성입니다. 아, 예. 그리고 나머지가 리용남 총리가 내각 부총리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경제협력이라든가 투자 유치 이런 거 담당입니다. 그래서 박태성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다시 간 거는 두 번째인데 다시 간 것은 과학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예. 어떻게 북한을 앞으로 경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하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네. 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마침 김 위원장 생일이라고 해요. 네, 1월 8일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예. 이 날에 굳이 맞춘 뭐 특별한 이유는 글쎄요, 저는 있을까요? 생일에 맞췄다고 보기보다는 예. 아마도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중 정상이 뭐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예. 해서 역산을 해서 이 날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생일에 맞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일이기 때문에 이번 3박 4일 일정 중에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네. 행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군요. 자,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협상 중 장소 협상 중이고 머지않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이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조기 개최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나요?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라든가 결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한의 전략, 예. 그거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목표는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봐서
핵담판을 해가지고 그 비핵화도 하고 예. 대신 제재도 풀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해준다. 예. 이제 지금 플랜 A인데 베스트 플랜인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플랜 B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플랜 B가 필요할 때 중국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중국이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를 알아야 네. 플랜 A에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할지 예. 조금 거리를 둘지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B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담판장이 나가기 전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나가겠다. 지금까지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계산은 있지만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는 뭔가 네. 중요한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앞두고 중국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거기서는 중요한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입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원하는 것도 그렇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뭔가 좀 구체적인 결정이 나와야 된다. 다만 바라는 건 다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구체적인 비핵화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예.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재 완화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둘 다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는 것이고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양보의 의사가 지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초보 단계의 협상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해 3차례 방중을 했고요. 또 공교롭게 그 시기 전후해 가지고 뭐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정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방중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예.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베이징을 갔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문 5월 7일과 8일 이틀입니다. 예. 그런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예.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방문은 이제 사후의 일인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예. 일주일 뒤인 19일 날 베이징에 가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북미 정상이 이제 상의를 한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죠. 북중 정상이. 그렇죠. 북중 정상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인데 예. 이번도 북미 정상회담이 어쩌면 한 달 뒤쯤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염두에 두고 북중 정상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산해서 일정을 잡아보니까 한 달 전쯤이 지금이고,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이제 한 달 뒤에는 열릴 가능성이 말하자면 있다. 물밑 협상을 통해서 네. 북미 최고 지도부는 2월 한 8일쯤에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오늘 열리나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양쪽 당국이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일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서는 지난 3월에 네. 3박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일정과 유사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성대한 환영식이 열릴 것이고 네. 늦은 오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저녁에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릴 것이고 네. 내년 오전에는 산업 시찰과 같은 그런 일정이 있을 것이고 점심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다신일 가능성이 있고 점심 먹고 하나의 일정을 더한 다음에 3시쯤에 베이징을 역을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새벽에 평양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 예상이 됩니다. 예, 직접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뭐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네. 1차 3월 달에 1차 방중 때 기차를 타고 갔고 네. 3박 4일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다. 비슷하게 본다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